자, 11시 23분입니다. 11시 23분에 단기 공략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 그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기부터 볼까요? 신풍제약. 신풍제약 놓고 보시게 되면,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17,000원 수준에 17,400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바로 손절하고 나온 종목인데,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거래량이 현재 구간에서 일정 범위 실려진 상태에서 들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양봉의 아랫꼬리는 양봉으로 인정을 한다, 몸통으로 인정을 한다 그랬죠. 어찌됐건 그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3천만 주 정도는 실려줘야 되는데, 지금 기준에서 1,800만 주라고 한다면 고점을 뭐 2만 원 이런 수준까지 들어올렸을 경우에는 거래량은 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실릴지 안 실릴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요 라인, 그러니까 전 거래일의 시가 부분 17,750원을 손절 범위로 놓고 본다면, 그럼 윗방향에서 따라 붙을 수는 있겠습니다. 혹은 조금 더 안정성을 놓고 보겠다 하면 21선 공방이니까 앞전 고점, 오늘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서 따라 붙을 수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목요일 날 정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려 있는 거죠. 돌려도 정리를 못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어찌됐건 오전에 다른 종목군들 AS 기준 잡은 것처럼 거래가 터지는 기점에서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도 만약에 이제 3천만 주를 설정해 놓고 보는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개장 초에는 의미 없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뭐 10시 이후부터 해서 대량 거래량 수반되고 흘러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늦지 않았다. 거래량이 이제 뭐 개장 초에 수반되고 움직임을 계속 줬다면은 좀 일찍 따라붙을 수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장중에 들쑥날쑥 움직이게 되면은 뭐 몇천 종목을 다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따라붙기는 어려웠던 그런 기준이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은 장악형의 기준으로 놓고 해석을 하고, 장악형이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려면 전일 시초가 위쪽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겠죠. 거래량은 일단 뭐 5MA, 20MA 거래량 수반했고, 고점을 높이면 3천만 주 넘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가가 정체 상태에서 흘러간다면 마감대 기준에 이제 오버나잇보다는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기준에서 움직임 폭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대처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파미셀 볼까요? 오늘 이제 그 거래량 기준을 2천만 주 설정을 해드렸는데, 2천만 주 기준의 개장 초 거래량은 일단 수반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밀렸다가 다시 돌릴 때 이제 시초가 양봉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2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2만 원에서부터 이제 23,100원까지 찍었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1분봉 놓고 보시면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편입이 되셨다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23,000원 대비해서 3%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한 700원 되나요? 그러면은 22,400원 이탈 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5% 기준 잡으면 1,150원 정도? 그럼 22,000원 이탈 시 뭐 나머지 전량 차익 실현. 지금 기준의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이제 놓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 3분의 1이냐, 고점 대비 2분의 1이냐, 그 라인을 지켜주느냐. 그 정도로 이제 대처를 해 나가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미셀 교육받고 대처하셨다면은 편입 기준 설정이 되고, 수익 기조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네이처셀의 경우도 개장 초 기준에서 쉽지는 않았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거래량이 수반이 됐고, 그 거래량 기준점에서 이러한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부분이 전량 차익 실현까지도 됐을 것 같아요. 그죠?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되돌릴 때에, 뭐 되돌리는 기준 잡으시게 될 경우는 이 정도 기준이 되겠죠. 밑에는 꼬리가 됐을 거고, 그래서 절반 지지가 되느냐, 그 다음에 3분의 1 지지가 되느냐, 이 정도 기준에서 이제 돌려지는 흐름.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시 따라 붙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변동이 윗방향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12,800원? 그 정도 편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14,150원이니까 한 10%는 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도 차익 실현.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놓고 보실 부분은 1분봉의 기준인데, 1분봉이 됐든 5분봉이 됐든 또 일봉, 주봉, 월봉 다 똑같습니다. 오전장에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에 대한 AS를 해드렸는데, 어때요? 거래량이 없을 때는 횡보 내진 조정입니다. 어차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봉도 마찬가지.
일봉도 먼 구간에서 땡겨서 놓고 보시면 거래량이 없는 구간은 어차피 횡보 내진 조정이에요. 횡보 내진 조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횡보보다는 조정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정리를 한다. 분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내가 편입한 단가보다 위에 있는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는 짧게 보지 않고 그냥 뭐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겠다. 그럼 가져가셔도 돼요. 다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개장주에 잘 따라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랬는데 내 편입 가격까지 손실이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준 좀 명확히 지켜서 손절은 명확히 하셔야죠. 수익이야 뭐 내가 더 욕심내겠다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손절은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도 배우신 것처럼 고점 대비 3에서 5%면 전량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미련 갖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수익 확정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아난티죠. 아난티 보기 전에 이제 젠백스하고 나머지 볼까요? 접근 범위가 가능했는지. 젠백스 같은 경우 400만 주 기준 잡아드렸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죠. 97만 주. 예.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거래량이 안 나와버립니다. 개장주 동시효과에는 좀 젠백스도 기대를 해봤는데 결국 거래량 없으면은 뭐 움직임 폭 자체가 양봉이든 음봉이든 변동성 자체가 제한적이다. 예.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바이오시스.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종목이 많으냐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전혀. 서울바이오시스도 800만 주 기준 거래량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량 자체가 개장주에 실리질 않죠. 그럼 아예 안 본다는 얘기예요. 설정은 해놨지만. 동시효과 상황에서 이제 설정은 해놨지만 젠백스, 한올바이오파마, 서울바이오시스는 아예 안 보는 거고 네이처셀, 파미셀은 들어가서 일단은 어찌됐건 성공되실 수 있는 기준이었고 그리고 한진칼은 이제 전략대로 오픈 전략으로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진칼의 경우는 손절인 거죠. 들어가서 뭐 최대 5% 밀리면 손절의 범위 그리고 원래의 전략대로 기준이면 700만 주를 수반할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죠. 그리고 이제 주력으로 놓고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대로의 전략을 기준 설정을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전략을.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원님들은 전략대로 비중 이제 채워나가시면 되겠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단기 공략주로 설정해 드린 범위 그 범위에서 이제 손절이죠. 만약에 되돌리면 이제 꼬리 달고 절반 꼬리 달고 거래량이 터져줄 때 근데 그 거래량도 700만 주 이상이 안 되면 단기 공략으로는 못 들어가요. 단기 공략으로는 우리는 주력으로 전환해서 이제 비중을 채워나가는 전략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난티 보고 몇 종목 더 볼 텐데 일단 아난티의 경우는 단문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종목명을 빼먹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기준에 4,100만 주니까 다시 돌려지면서는 거래량이 실린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중간에 잡아드릴 때는 거래량이 만약에 6천만 주가 안 될 것 같으면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뭐 5분봉, 개장주에 1분봉에서는 거래가 수반이 돼 있었고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를 발송해 드릴 때가 우리가 방안에서 정의원님들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준에 얼마요? 1,250원, 1,300원 기준. 그리고 이제 두 차례 분할 매수죠. 5% 들어갈 거니까 5%를 두 번 나누자. 그렇게 해서 밀리면 뭐 밑에 가격까지. 어찌됐든 그 가격에서 이제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1분봉으로 볼까요? 1분봉으로. 뭐 차익 실현까지로 언급하기에는 변동이 월등히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마도 그 범위에서 이제 차익 실현보다는 조금 더 윗범위를 보셨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요 가격 그리고 문자 발송해드리고 1,300원 뭐 문자가 얼마로 나갔죠? 1,300원 그렇게 나갔는데 그게 이제 쭉 치고 올라가면서 1,300원을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 올려드리면서 1,600원, 1,500원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이제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1차적으로 고점 찍은 게 11,300원뿐이 안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개장 초에 1,250원, 1,300원 기준으로 접근하셨다면 10%까지 들어 올려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된 거죠. 요만큼에서. 근데 만약에 1,500원, 1,6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는 사실상 뭐 저 정도 범위를 가지고 차익 실현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 뭐 매매 좋으신 분들은 짧게 끊어서 나오기도 했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행히 손절 구간은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편입 단가 위쪽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범위라고 한다면
지금의 범위라고 한다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4.7이에요. 그럼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 최소 절반 이상. 원래로 따지면은 11,650원이니까 3% 따지면 11,350원. 예? 그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 절반 이상을 하셔야 되는 거고 11,00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 전량 차익 실현. 그래봐야 수익 뭐 4, 5%뿐이 안 되지만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그러 나서에 이제 기준점을 설정해서 놓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 나서에.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아난티 기준에서의 공략도 일부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월등하진 않죠. 변동성이 그렇게 뭐 기대 요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와주진 않았기 때문에 뭐 보합권에 그냥 확 따라붙었으면 모를까. 근데 그 정도 범위까지는 아니라서 애매합니다. 어찌됐건 뭐 수익 기조니까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문자가 단문 문자가 또 나간 부분이 장중에 이제 수젠텍 기준에 대한 뭐 교육이라면 교육 언급 정도 이제 했었죠. 그 부분이 뭐냐면 뉴스죠. 공시 진단키트 뭐 수출 그 공시 뉴스 그러고 나서 이제 뉴스가 한번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흐름. 그렇다면은 교육용으로 보겠습니다. 단기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 종목의 경우에 손절 범위 3% 잡고 변동이 있으니까 27,000원 편입한다고 치면 2만 원이 이탈되면 손절 범위. 근데 2만 원은 이탈이 안 됐어요, 지금. 그렇게 놓고 보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우리가 이제 같이 묶어서 놓고 보던 시젠, 넵지노믹스, EDGC인데 시젠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터져야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젠은 빼놓고 그다음에 EDGC의 경우도 일단 수젠텍만큼의 변동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EDGC도 이제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수젠텍의 흐름 뭐 뉴스 나오면 또 수젠텍 또 21,000원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럼 EDGC는 마찬가지로 눌려질 때의 편입 기준 그리고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그리고 수젠텍의 변동성의 확대 부분 이런 걸 이제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자라는 기준이었어요. 편입 기준이 12,700원 정도의 수준 그리고 밀려질 때는 뭐 손절 범위 3%. 12,500원 기준이에요. 12,500원. 거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았네요. 그럼 편입조차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넵지노믹스도 17,000원 기준 잡아드렸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쪽은 교육용으로 이제 문자가 발송이 되고 들여다보는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는 떨어져 내려오는 칼날이고 거래 대금이 월등히 터지면서 돌려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고점 대비 조정이 깊기 때문에 거래 대금 1,000억 이상의 흐름에서는 그 변동성 거래 대금 1,000억 기준에서의 변동성 정도만 놓고 보자. 그게 이제 뭐 개장초부터 따라붙은 게 아니라서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 정도 맥락에서 놓고 보시는 걸로. 자, 그럼 마지막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오늘 단기 공략주 한진칼, 아난티, 파미셀, 네이처셀, 뭐 서울바이오시스, 한올바이오파마, 젠백스 이렇게 있었는데 서울바이오시스, 한올바이오파마, 젠백스는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종목. 거래가 수반이 안 됐죠. 파미셀, 네이처셀, 아난티는 편입이 되고 수익이 소폭이라도 뭐 소폭도 아니죠. 4, 5%면 뭐 어찌됐건 수익이 날 수 있었고 또 아난티 같은 경우는 비중까지 5%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다. 한진칼의 경우는 거래량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700만 주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한진칼 같은 경우에 편입 기준이 단기 매매에서는 안 됩니다만 만약에 이제 편입을 하셨다면 손절 그리고 주력으로 가지고 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비중을 오히려 가지고 가는 쪽으로 그리고 아난티의 움직임 속에서 이제 오늘 원래 그래서 아난티하고 현대로템을 같이 묶어서 올려드리려다가 개장초 동시효과에 이제 현대로템의 거래대금 그 동시효과 물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빼놨는데 이런 기준이 오히려 좋은 거죠. 이제 킹크랩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현대로템의 기준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560만 터질 때 월요일 날 들여다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000억의 거래대금이면 터져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내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시가총액 1조 4,700억짜리 이런 쪽이 상한가를 가져야 오히려 아난티가 쫓아붙는 거고 나머지 대북 경협주들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그러면 지금 기준이라고 한다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려있는 쪽의 기준을 놓고 봐야 되겠죠. 변동률보다도. 그래서 경협주 기준에 이제 일신석재가 지금 900억 정도, 1,000억 기준을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난티. 아난티 어차피 접근 범위 가지고 가고 있었으니까.
한창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주씩 터져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들어갈 그 기준점을 설정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470억인데 고점을 높이면 이쪽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뭐 시가총액이 커서의 기준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난티도 어차피 이제 오늘 뭐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봤다면, 또 경협주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현대 엘리베이터 기준을 오히려 그리고 아난티의 기준 고점을 넘기느냐.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문자를 지금 발송을 할게요. 현대 엘리베이터 그렇게 해서 지금 470억이니까 마감 때까지 고점 높이면 1000억은 넘긴다라고 설정 범위를 가지고, 시가총액은 1조 8천억이니까 5% 정도 수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아난티하고 병행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경협주 단기 공략 단기 5%. 그러면 아난티 앤드 현대로템 앤드 현대 엘리베이터 기준에서 관심 가능. 그 기준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예를 들어서 68,500원 기준점 설정을 하고 편입 가능 그렇게 해놓고, 손절은 추후에 이제 발송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 단문 문자로만 일단 발송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육용의 종목은 지금 이제 같이 교육하다가 놓고 보는데, 단타 종목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순간순간적인 범위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난티에서 이제 성공된 부분,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은 아쉽게도 뭐 주말에 설정을 해놨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개장 초에 잡아드리진 않았으니까, 못했으니까 그 정도 범위로.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68,500원, 68,600원, 700원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손절 범위 3%면 되는데 밀릴까요?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신석재 정도 관심 종목으로 이제 껴 넣을게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준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경협주가 거래량이 대박 터지지 않는 한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코로나19 쪽을 넘길 수 있을까, 그쪽 관심도를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뭐 현대 로템의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형성되면서의 흐름이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시가총액 극대형주하고 거래대금이 1000억 수준에 형성돼 있는 일신 석재까지 그렇게 해서 경협주는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녹음 올려놓고요. 우리 이제 아난티 계속 보아주셨으니까 아난티 기준 잡으셔도 되고요. 몇 시죠? 11시 25분. 현대 엘리베이터 보시면 돼요. 경협주 앤드 아난티, 현대로템, 현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일신석재 정도. 근데 일신석재는 뭐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그쪽은 뭐 비중을 채우더라도 1%의 기준. 그 정도뿐이 안 되겠습니다.